북한이 미사일을 하루에 동시다발로 8발을 쏜 건요, 어제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은 어제 휴일 일정을 급하게 취소하고 집무실로 비상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와 미국 당국, 군 당국이 똑같이 8발을 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오랜만입니까? 대통령님. 어제 긴급회의까지 한 윤 대통령인데요. 근데 구자영 차장, 네. 오늘 새벽 4시 한 45분부터 한 10여 분간 우리도 8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가 충분히 맞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예. 더더군다나 오늘 발사는 뭐 에이테킴스라는 북한의 이제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이 함께 발사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자위 능력을 충분히 과시함과 동시에 예. 한국 혼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통한 이 한미가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미사일 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이게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4시 45분쯤에 10여 분간 정도 동해상으로 8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7발, 미국 측에서 1발 정도 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성격인데요. 근데 김주일 대표님,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 우리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때는 이렇게 새벽 시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새벽 4시 45분에 대응 성격의 발사를 했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불시에 우리도 기습할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다,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8발 쐈으면 우리도 8발 쐈 수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 기지를 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정확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는 상황인데 예. 예를 들면은 점점 긴장 수위는 올라가고 있는데 긴장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뭔가를 좀 플랜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뭐 아쉬움 정도는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기습적으로 우리는 언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건 맞는데, 김준희 대표님 말씀은 원래 제일 쉬운 게 강대강대치고 남이 쏘면 우리도 쏜다. 이것까진 가능한데 그 쏜 다음에 플랜 B 혹은 다음에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윤 대통령,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뭐 국지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긴장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강대강으로 미사일에 맞대응하는 걸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저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믿어야죠, 당연히. 예. 저는 이제 믿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전해드린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질문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면 저걸 두고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단계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은 북한이 남쪽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다음에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지금 금년 들어 쏘는 것은 계속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일본과 한국과 괌까지를 겨냥한 것이기 예. 때문에 실제로 남한은 언제든지 표적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한다는 것은 북한을 직접 우리가 무슨 선제 공격을 하거나 무슨 선전포고를 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북한이 먼저 도발할 시에는 우리의 철저한 방어 능력으로 또 응징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시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강대강에 끝까지 가서 이게 무슨 헤아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는 DJ 대통령도 실제로 햇볕 정책 할 때 3대 원칙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때요. 두 번째가 화해협력 추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단호한 원칙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화해협력의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두 가지 이야기는 저는 원칙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신 저것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정말 한반도가 전쟁의 참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방어적인 맞대응인 것이고 또 북한이 대화의 자세로 협력의 자세로
또 양보의 자세로 비핵화의 자세로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에 또 같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모순적인 관계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좀 다른 안보 그렇습니다. 성격이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 연합훈련도 사실 4년여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한반도가 지금 긴장 상황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미국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폭격기가 4대가 지금 괌에 배치됐고 2시간 내 한반도 작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보도까지 미국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년 8개월 만에 미국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호가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 마라도함과 함께 여러 대의 구축함들이 왔어요. 예. 하면 동시에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한미가 이렇게 작전을 펼친 건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시에 작전을 펼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상호 교신이라든지 상호 전술 능력을 어떤 함양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예. 이 로널드 레이건함에는 함재기가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이 함재기 하나, 여기 있는 레이건함 하나의 전력 자체가 북한군 전체 공군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공군력이에요. 그만큼 북한한테 위협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음의 백조, B1B 같은 경우는 저거 한번 뜨면 북한에 바로 김정은이 방카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는 바로 핵 전술, 핵 탄두들이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이 전폭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괌에 배치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기 위한 억제력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이제 뜨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만약에 오판을 한다든지 북한이 최근에 이제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탐지라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낸다든지 이런 것들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 북한의 어떤 이런 위협적인 어떤 그 전개를 통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우리의 마라도함이 함께 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4년 7개월 만에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바로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여줄 수 있는 대응 성격의 것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북한의 도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8발을 잇따라 쐈기 때문에 그 분석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9시 08분경부터 0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고도는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약 3에서 6으로 탐지하였으며 심각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근데 꼭꼭 씹어봐야 될 게 뭐냐면 구정찬은 이게 네. 북한이 한 군데서 8발을 쏜 게 아니라 4군데 복수의 곳에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별로 지금 5, 6, 7입니까? 8 마지막까지 이렇게 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런 대응 성격의 것도 필요하지만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좀 대응이 빠르겠습니까? 네. 저것은 그 우리의 어떤 이제 방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 능력을 시험을 했다라면 우리에게는 방어 능력이 과연 있느냐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동시다발적으로 고도와 사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한 곳을 공격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뭐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렇게 다양한 이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을 때 그걸 과연 제대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조금 더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전술탄도 미사일, 사거리도 다르고 고도도 다르고 모두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또 북한이 오늘 또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나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례적으로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철저하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어 대응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시험해 보는 것도 분명히 전술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18번 계속 쏘는 이유는
지난해 그 1월 달에 있었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예.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것은 이미 이제 핵폭탄하고 ICBM이라는 장거리 투발 수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타겟팅으로 해서 실제로 위협하고 그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고도화되고 다종화되고 다양화된 능력들을 시험해서 갖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저기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킴스나 초대형 방사포나 크루즈 미사일이나 초대형 폭탄이나 아니면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실전 배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실제로 내가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실제로 전쟁을 감행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위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강력한 무기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8발을 서로 다른 곳에 쐈다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그걸 막을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삼축 체제 중에서 킬체인은 사전에 쏘는 것이고 KAMD라는 미사일 방어체는 쏜 다음에 착륙해서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는 건데 예. 요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킴스는 뭐냐면 특징이 한번 고도로 날아간 다음에 정확히 탄착 지점에 폭파 시점까지 가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저공, 고공을 막 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군도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정책 목표로 가져가되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제 핵 무장 국가가 된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북한판 에이테킴스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술탄도미사일. 김 교수님, 그러면 짧게만 이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할게요. 대략 이렇게 북한이 4곳에서 8발을 쏘는 동시다발 초유의 도발을 했다면 이걸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몇 퍼센트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핵 항모까지 있고 미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지금 군사적 위협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 고도, 사거리를 다 정밀 분석한 다음에 우리의 삼축 체제로서 저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금 한미 간의 연합훈련, 그다음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그리고 한미 간의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런 북한의 이제 보다 고도화되고 보다 실질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저는 군사적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마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저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진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미 핵문장 갖고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는 단어, 다소 강도 높은 단어까지 썼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